아니 그래도 현직 경기도지사고 그리고 변호사 출신인데 설마 나한테 거짓말을 시킬까? 또 한 번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또 한 번의 이재명 저격수의 탄생을 우리는 지금 면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 죄가 있다라고 인정한 만큼 결국 이재명의 유죄는 일단 확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그 위증을 교사한 대상, 공범 김진성 씨가 이렇게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재명의 위증 요구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꼈다, 부담감을 느꼈고,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렇게 전화로 부탁을 하니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열린 서울중앙지법 위증교사 재판에서 김진성 씨는요, 피고인 신문을 받으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부담감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이 거짓말을 시켰다. 그로 인해 이재명은요, 그 해당되는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사법농단인가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로서의 사법농단이죠. 재판부를 농락한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무죄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 재판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죄가 처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 당시에 검사 사칭 관련한 이런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결국에 기소가 되었었죠. 김진성 씨가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 이재명 지금 같이 이 재판장에 있는 것도 무서워요. 이재명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신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분리시킨 채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김혜경이, 법카 의혹의 김혜경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잖아요. 신변보호라는 거는 약자가 하는 것이지 강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김진성 씨가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공범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혐의를 좀 따져보니까 이재명이 권력을 이용해서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증언을 했다라고 밝힌 만큼 오히려 신변보호는 이 김진성 씨가 필요한 겁니다. 당시에 경기도지사였고 이재명의 인기는요, 그 당시에 어마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우파 진영에서도 이재명 잘한다는 얘기가 좀 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댓글 조작으로 있었다는 거였죠. 이재명이 직접 수차례 전화해가지고 위증을 요구했고 계속해서 중압적으로 반복적으로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재명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 그리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 요구를 묵살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진실대로 말해가지고 이재명이 만약에 유죄가 날 뻔했는데 결국에는 무죄가 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면 김진성 씨는요,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에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당시 여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허위 증언한 것이 맞습니다. 요구를 받고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이재명이 이렇게 답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김진성 씨는요, 아니 그래도 현직 경기도지사고 그리고 변호사 출신인데 설마 나한테 거짓말을 시킬까 해가지고선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였느냐, 당시에 그 김병량 전 시장, 이제 돌아가셨어요. 또 이분도. 참 저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재명과 관련해서 얘기만 좀 해보면은 다 돌아가시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김병량 시장과 KBS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쁜 사람으로 몰기로 했다고 그 반대 진영에서
이걸 공모를 했다, 모의를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이제 위증을 해서 맞습니다. 저희 시장님이랑 그리고 KBS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고 했어요. 라고 진술을 하면 아, 이재명은 억울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진술로 결국에 아주 결정적인 진술이었고 그게 이제 무죄로 이어진 겁니다. 이재명이요, 김진성 씨를 향해서 애증이 있는 매우 위험한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절을 못했어요. 왜냐? 직접 전화를 한 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접 얘기한 게 안 걸리니까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화한 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리고 애도 있다. 사랑도 하는데 징도 있다. 징후도 있고 그리고 매우 위험한 관계다. 이러니까 김진성 씨가 매우 서운하다. 많이 서운하다. 결국 이번에도 또 한 번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건데 심지어 7박 9일로 해외 출장까지 갔던 사람은 직접 이런 연락한 이런 이제 내역이 안 나오니까 모른다. 안면인식 장애를 들여서 모른다라고 했었고 그게 이제 같이 여행 간 게 걸리니까 아 맞다. 그때 같이 간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제가 이름이랑 얼굴이랑 이걸 매칭을 못 시켰는데 제가 그 직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이라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라고 했었죠. 이번에 김진성 씨한테도 애증이 있는데 위험하다. 또 한 번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또 한 번의 이재명 저격수의 탄생을 우리는 지금 면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이재명 저격수로 나온 이런 수많은 이런 분들,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저격수죠. 한때는 이재명과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대장동 버스를 운영하시는 최인식 대표님, 이재명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지금 대장동 버스를 운영하고 계시죠. 유동규 본부장, 20년 동안 이재명이랑 같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알았던 사이고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비서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저격수, 그리고 이제 김진성 씨까지도 지금 저격수 명단에 올랐어요. 사실 지금 명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후순위에 가장 마지막에 타게 된 건데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도 이재명 저격수가 됐죠.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 본인의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모든 혐의를 다 상대한테 떠넘겼고 결국에 그 사람은 정말로 많은 이 실망감, 배신감 속에서 이제는 저격수로 돌변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런 제보가 나왔는데요. 그 이재명이 위증 범행을 하기 전에 김진성 씨가요,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그리고 위증을 마친 뒤에 정진상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 이게 했어요. 위증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전화를 안 받았고 뒤늦게 정진상한테 답장이 옵니다.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았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정진상한테 최선을 다할게요. 이재명한테 유리한 발언을 하기 전에 이재명 측근한테 저 열심히 하고 올게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정진상이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이재명을 살려줘서 고맙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은요, 지금 위험한 관계라고 하면서 나랑 김진성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서 저거는 허위적인 위증이다. 뭐 이런 악의다. 악의에 의해서 지금 거짓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김진성 씨는요, 지금 10년 넘게 이재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재명은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정작 김진성과의 이런 대면은 못했습니다. 왜냐? 김진성 씨가 분리해서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또 김진성 씨를 이렇게 면전에 세워놓고서 막 그 변호사로서 막 따지고 물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 김진성 씨에 대한 이런 연이은 폭로만 당하고 일찍 마쳤다는 겁니다. 참. 결국 지난달 30일 이후 27일 만에 이재명은요, 이 위증교사, 이 재판에 아주 뭐 일방적인 맹공을 당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후에서 이제 위증교사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참으로 이 총선 44일, 4가 2개 들어가는 4가 남은 시점에서 이재명의 이런 사법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더더욱이 지금 위험해진 상황.